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떨 땐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굴면서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심한 막말을 하거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제멋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빠르게 멀어지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꼭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관계를 끊어내기가 어려운 주위 사람이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사람에게 당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됩니다.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정곡을 확실히 찌르면서도 우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게가 있고 귀티나게 대응하며 인간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서 정말 무례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책 속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면 이제 더는 남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못된 이들은 못되게 대해줘야 더 이상 못 가본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에 안 그러겠지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 했어가 아니라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 더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지 마세요. 그건 무엇보다 내 정신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못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지요. 내로남불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인생에 고착화됐기에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며 본인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된통 당하고 나면 그 얼얼함이 최소 일주일은 갑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못됐다라고 말한다 한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기 검열을 하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려 이 정도 갖고 뭐라고 하면 더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래? 라며 핀잔을 주거나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라고 도리어 사과를 바랄 것입니다. 못된 이들을 부탁을 굳이 들어주지 마세요. 못된 이들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라도 들어준 사람들입니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상대방에게 은근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들은 이런 방면에서 이미 도가 텄기에 내가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결국 고마워하거나 감사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하겠지요.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 부탁을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을 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하세요. 더 못되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야 너 살 많이 쪘는데 굴러다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얼굴 박살난 거보다 나은데? 라고 하거나, 야, 너 그거 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냐? 라고 한다면, 돈 많아도 성격 개차반이라 돈같이 쓸 사람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이 낫지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려주세요.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을 바랄 필요도 해줄 필요도 없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속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무례한 사람 98%가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는 말투.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 무례한 사람들이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려고 가장 많이 쓰는 말투이기도 합니다. 난 뒤에서 딴 말 안 해라고 말하며 상처 주는 말들을 스스럼 없이 내뱉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말투는 관계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뭐가 나은지 묻는다면 차라리 뒤에서 딴 말하고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낫습니다. 굳이 앞에서 면박을 주고 솔직하다는 걸 방패 삼아 경우 없는 무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딴 말 안 해. 난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도 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되려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시키면 어떨까? 라고 조심스레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심성과 배려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굳이 감정 노동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만날 필요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예전에 항상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라며 운을 띄우고 그 일을 내가 왜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었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식으로 말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진짜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무언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시간을 내서 컨설팅을 해줬을 것이지요. 즉, 자신의 감정적 노력과 물질적 노력을 쏟지도 않고 널 생각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말로 상대를 지켜주는 척하며 나의 도전을 막고 내 앞길에 어떻게든 허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괜찮아.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게. 마음속으로만 응원해줘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습니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1753개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며 어떻게 1753개의 취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 지나가는 거 하나 훑고 눈동냥으로 본 걸 자신이 한 거라고 믿습니다. 기타줄 한번 튕겨보고 기타를 제대로 배우고 쳐봤다고 하거나 러닝 클럽 가입만 해놓고 자신이 러닝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도 정작 제대로 해보지 않아 놓고 상대방이 어떤 걸 한다고 했을 때 눈동냥, 귀동냥 했던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든 재를 뿌립니다. 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야, 그거 주변 지인이 하던데. 그리고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의 말미에는 항상 이런 결말이 나옵니다. 그거 안 돼. 힘들어 하지 마. 주변에 주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지인이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며 계속해서 주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리지요. 지금은 아무도 그 지인에게 주식으로 뭐라 하지 못하지만 그 지인이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려고 하면 야, 그거 곧 떨어질 거야. 그거 말고 이거 사라고 말한다거나 주식 왜 하게? 내 주변에 주식으로 집문서도 잃은 사람 있어. 위험해 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라며 알량한 지식으로 위해주는 척, 생각해주는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회상하면 그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하는 사람들은 어줍잖은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 제대로 해보지도 않아 놓고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말로 비비려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하세요. 옆에 더 봤자 하등 도움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너랑 안 어울리는 게 그게 되겠어?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야, 그거 너랑 안 어울려. 너 이미지랑 정반대야 라고 나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단발을 하고 싶다는데 그냥 너는 생머리가 예뻐. 굳이 단발 자르지 마. 후회해라고 한다거나 크로스핏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너 이미지랑 크로스핏이랑은 좀 안 맞는데 그거 하다가 다치고 나중에 아플 수도 있어 하지 마라며 내가 더 잘 아는 내 이미지를 본인의 전문가인 척 말로 컨설팅 해주려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거나 내가 진짜 그런 이미지인가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가벼운 말이나 행동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 그로 인해 인생에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으니까요. 타인의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매 순간 초를 치고 재를 뿌리는데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별 볼 일 없기에 남들의 인생을 어떻게든 자기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려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면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약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결국 자신에 대한 분노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 쓰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하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로 확실하게 증명해서 무례한 사람들과 인생 격차를 벌려보세요. 그것이 무례한 사람들은 압도하고 그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 인간관계 빌런을 참교육하는 방법. 첫 번째,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딱 5초간 눈을 쳐다봅니다. 예전에는 인간관계 빌런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무례한 행동과 말을 곧이곧대로 흡수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졌었지요.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 될래?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나이가 몇인데 요즘도 계속 그렇게 사냐? 이런 말들이 날카롭게 가슴을 후벼 팠고 내가 못난 건가? 라며 자책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결코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시선을 피하지 않고 딱 5초 정도 눈을 빤히 쳐다봅니다. TV를 보다 연예인 김숙의 놀라운 대처법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하며 김숙은 남자같이 생겼다라는 무례한 패널의 농담 아닌 농담에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상처 주네? 라고 감정 없이 한마디 내뱉었어요. 이어서 그 무례한 농담을 한 패널은 김숙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처럼 인간관계의 빌런들에게는 무례함의 정도를 눈빛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굳이 표정으로 눈을 응시하면 빌런은 스스로 찔려서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두 번째, 20초 이상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허구 30% 과장, 30% 무례한 말, 40%입니다. 굳이 곱씹을 필요 없어요. 인간관계 빌런들의 말을 굳이 집에까지 가서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관심을 받고 싶어 허구와 과장을 밥 먹듯 하고 상대방을 상처 입힐 궁리만 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장 큰 행복이자 관심사는 자신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상처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관심을 줄 필요도 없고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이런 질 낮은 사람들과의 논쟁도 감정 싸움도 굳이 하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행여나 이런 빌런들을 만난다면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곱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더 신나서 날뛸 테니 굳이 먹이를 줄 필요가 없지요. 세 번째, 선을 넘었다 싶으면 5초 안에 짚어주세요. 빌런들은 눈치를 나름대로 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처 줄 만하다, 무시할 만하다, 놀릴 만하다라고 확신을 주는 순간부터 집중 포화에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짚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한 번씩 번개로 모임을 가졌는데 주말에 일정이 많다 보니 꾸준히 동아리를 나가지 못했고 번개로 모임을 가진 자리에 갔을 때 동아리원들은 나에게 대부분 많이 바쁘지? 그래도 시간 내서 얼굴이라도 보자라며 귀여운 아쉬움을 표했어요.
그런데 단 한 명이 나에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즉시 싸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야? 라고 되물었고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언을 인정했는지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의 빌런에게는 당신은 지금 선을 확실히 넘었습니다라고 짚어줘야 해요. 이들은 꽤나 영악해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될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즉시 짚어서 조건 반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한함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사람. 첫 번째,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는 사람. 재밌는데 왜 그래? 장난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냐? 라면서 내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싫어하는 반응을 즐기는 소시오패스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상대의 불쾌함을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정당화시키는 것은 참으로 비겁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나에 대한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 학창시절 와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와 B가 말다툼을 했다고 하면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A와 B가 주먹다짐을 했다라는 식으로 와전에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틀린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그 동창의 말에 혹하던 친구들도 더 이상 그 동창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한 소문을 퍼뜨릴지 모릅니다. 행여나 내 커리어나 이미지에 굉장한 손상을 끼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싹을 잘라내세요. 세 번째, 개인사나 약점을 힘들게 털어놨더니 오히려 쥐고 흔드는 사람.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어려웠던 인생사가 존재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같아서 모든 걸 어렵게 털어놨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함께 공감해주고 안타까워해주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유형. 두 번째는 그렇구나 힘들었겠다라면서 큰 감정의 동요는 없이 공감해주는 유형.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쥐고 흔들려고 하는 유형. 나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과는 멀리하세요. 네 번째, 동의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사람.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심지어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지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무조건 평평해. 너도 그렇게 믿어야 해라는 식의 태도로 인간관계를 대합니다. 자신이 굳게 믿는 가치들은 모두 옳다고 확신하며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을 틀린 사람 취급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억지로 관철시킵니다. 무색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표현과 흡사하지요. 위에 네 가지 유형들을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피하거나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는 노력하지 마세요. 함께 있으면 나만 피폐해지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화법. 첫 번째, 그냥 넘기면 될 걸 긁어부스러기 만듭니다.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뭘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넘기면 되는데 꼭 그걸 긁어부스러기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 열심히 해. 응원할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야, 요즘 공무원 돈도 못 버는데 경쟁률은 엄청 높잖아. 그냥 그거 할 바에야 나는 개인 사업하겠다. 너 집중력을 내가 아는데 넌 공무원 할 집중력은 아니야. 그거 힘들어라며. 마치 자신이 공무원에 합격했던 사람처럼 어쭙자는 조언을 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넘기면 될 걸 굳이 긁어서 부스러기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상대방의 머리에 대놓고 탈탈 털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말이 진짜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충고라 믿으며 경우 없는 무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부스러기 같은 말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부스러기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쓱 한번 털어버리면 되지요. 두 번째, 자신이 힘들면 남도 힘들어야 됩니다.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는 내가 힘들면 너도 충분히 힘들어야 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인데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도 공무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공무원 시험에 최근 합격한 친구는 수험 생활을 약 6개월 정도 했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수험 생활을 약 3년 정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의 사람이면 야, 너무 축하한다. 6개월 만에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축하해. 빨리 돈 벌고 얼른 같이 열심히 해서 진급하자.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와, 요즘 공무원 개나 소나 지원하나 보네. 너가 6개월 만에 붙은 거 보니까 나 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붙은 만큼 뭐 페널티가 있겠지? 라는 식으로 굉장히 못되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것만큼 상대방도 힘들어야 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그렇기에 베베 꼬인 심리가 화법으로 표출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절대 남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해서 자금을 모아 주식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축하한다.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나도 너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며 축하해주고 방법을 물어보는데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야, 무슨 또 방법을 써서 그렇게 돈 빨리 모았냐? 혹시 뭐 불법적인 일한 건 아니지? 라며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드는 화법을 씁니다. 하지만 이런 말투 자체가 결국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선 세 가지 말투를 쓰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 받고 감정 상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비꼴수록 여러분 자신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일이 맞받아쳐줄 필요도 동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줄 줄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존감 낮아지는 게 제일 쓸데없는 짓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거나
잘라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마음가짐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인간관계로 인해서 참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이유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이유 모를 기대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해주겠지? 라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나의 호의에 감사하며 오히려 더 큰 호의나 보답을 해주려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더 무례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잘해주다 보니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더라고요. 나의 호의를 더 큰 호의로 받아들이며 돈독해지는 사람과 나의 호의를 권리로 알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그렇게 수많은 시간 낭비를 하며 주변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느낀 인간의 본성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잘해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앞서 말했듯 인간은 자신에게 잘해주거나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눈길이 감사의 눈길인지 아니면 이용의 눈길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써보세요. 그럼 한순간에 갈릴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오히려 더 큰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작은 손해가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애매하게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칼같이 끊어내지 못하고 악성 종양처럼 옆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정신을 좀먹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 씨의 종자를 파악하고 잘라내야 합니다. 2번째, 한 말이 변함없는지를 지켜보세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입으로는 거의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지요. 하지만 정작 그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건 마치 직장인이 회사 다니기 진짜 싫어. 나 유튜브 열심히 해서 퇴사할 거야 라고 하면서 5년째 시작조차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회사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자신이 한 말을 몇 % 정도 현실화시키느냐가 그 사람이 가진 진짜 역량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무언가를 구매하러 갔는데 구매 전에는 이거 다 해드릴게요라고 하다가 정작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판매로 연결시켜서 자신의 수익을 올리려는 적극성은 높이 사지만 어떻게든 거짓말로 현혹시켜서 고객을 계산대 앞으로 끌고 오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자신에게 큰 손해입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들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양치기 소년 같은 이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인간의 본성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어제 했던 말이 오늘 바뀌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잘해주고 진심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본심을 잘 모르겠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떤지가 파악이 잘 안 된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면 좋습니다. 나의 호의를 행여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는지, 자신이 한 말을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말에 무게감이 없지는 않은지 명심하세요. 감사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자신의 내뱉은 말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잘 배운 사람이 무례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주변을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굉장히 잘 배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무례한 사람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배운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첫마디를 아직도 이렇게 입고 다니냐? 아저씨 같아라고 한다거나 취업 준비 언제까지 할 건데? 라며 취업에 도움을 줄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보입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드한 이미지를 줄 것 같아. 내가 패션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하잖아. 아직 취업 준비를 하는 건 너 나이 때는 사실 좀 아니지.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라는 식의 걱정을 표방하는 무례를 저질러 반응을 하기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무리한 사람들은 자신의 평가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여 자신의 말에 철석같이 믿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떠받들어 주길 원하고 신봉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잘 배운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못 배운 무례한 사람들의 평가 따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좀 올드한가? 아저씨 같은가? 이제 그만 노력할 때가 된 건가? 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괴로워하지 않고 지 인생이나 열심히 살지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립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딴 말에 대해 생각하며 내 정신건강 망칠 바에 편하게 쉬는 편이 낫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그런 말을 했을 때 알았어라고 하면서 무례함을 이어나갈 여지를 원천 차단해버립니다. 이들은 자신의 무례가 무시로 돌아올 때 한순간에 무기력해집니다. 두 번째 분노를 측은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씩씩거리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6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비 남편의 예물시계 브랜드를 갑자기 어떤 지인이 물어서 말해줬더니 예물시계로는 좀 급이 떨어지는 브랜드 아닌가요? 좀 더 주고 좋은 거 사시지라는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에게 큰 분노와 짜증이 났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그냥 측은하게 생각해줘라. 축하해줘도 모자라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기 안에 큰 결핍이 있을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굳이 그렇게 쉽게 브랜드 같고 남 기분 망치려 애쓰는 사람은 분명 자기 인생이 보잘것없으니 남의 인생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분노라는 감정을 측은함으로 바꿔버리면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들걸? 그렇게 친구한테 말해주니 친구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도리어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먹고 자라나는 기괴한 동물과도 같아요. 자신의 반응에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더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절대 먹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만 견지하더라도 무례한 사람에게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배운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지키는 것들. 첫 번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호감인 사람이었는데 특히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그 선배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말실수할 일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배의 진중한 태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진중하게 차분하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 때 항상 한 번 더 생각해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리기 쉽거든요. 저도 인간이라 가끔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저도 모르게 욱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제재를 거는 거죠. 과연 이 말을 하는 게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번 내 안에서 거르고 나오는 말은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 말을 관리합니다. 그 선배의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아는 잘 배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실언을 하지 않고 진중하게 자신의 의견에 합리적으로 피력했지요. 오랫동안 좋은 이미지를 쌓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언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내뱉으면 절대 주울 수 없는 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은 항상 조심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두 번째, 어떤 약속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습니다. 이 지인과는 정말 평생 갈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약속에 대한 개념 때문입니다. 5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어떤 약속을 하든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심지어 늦게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약속을 생각하는 태도가 남다른 것이지요. 반면에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그때 당시에 친했던 지인이 있는데 이 지인은 항상 약속에 늦었을 뿐더러 심지어 미안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비단 나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대했고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은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은 자신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내서 만나는 만큼 귀하게 다루고 여겨야 하지요. 잘 배운 사람들은 이 점을 항상 조심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비즈니스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이론이 아니지요.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한 글을 본다 한들 우리가 한순간에 연애도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그렇지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물질적으로 도움될 게 없다고 대충 만나거나 물질적으로 도움될 게 있다고 만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그 사람의 인간미를 대폭 떨어뜨립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또 필요에 의해서만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지요. 목적이 없더라도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라며 살갑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만나서 우리와 삶을 공유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람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책 속 지혜를 통해 휘둘리지 않고도 무게감 있게 나를 만만히 보는 상대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책의 저자는 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는 의식인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나를 만만히 보는 상대는 내가 그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 5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는데 일상에서 해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싱글벙글이 아닌 은은한 미소를 짓기, 기품 있으면서도 우아한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두 번째, 크고 느긋하게 움직이기, 조급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느긋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더욱 무게감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요. 세 번째,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목소리가 상대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천천히 중후한 목소리로 말한다면 상대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침묵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기, 침묵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긴 침묵이 아니라면요. 상대와 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TMI 드러내지 말기, 나에 대한 정보, 굳이 상대방이 들을 필요 없는 나의 이야기는 조금은 자제해 주는 것이 좀 더 우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생활을 현명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했던 나쁜 말들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도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에 굉장히 도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깊어지고 운이 상승하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